이게 포항시 남구에 있는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집 상태가 상당히 제가 가봤을 때는 좋습니다. 보면 깨끗하고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종이라는 분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 전입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이종이가 채무자의 엄마 되시는 분이 이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면 2분의 1 지분인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고 나머지 공유자한테다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얘기하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종이가 여기 엄마가 거주한다 그랬죠. 이종이는 누구네 집가? 누구네 집가죠?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자가 그러니까 광수가 있고 광순이가 있죠. 그렇죠. 광순의 집가, 광순이네 집에가. 그러니까 딸네 집가, 아들네 집가. 예? 그 며느리가 축구 환영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다 한 데다 보니까 아들도 반기지 않고 딸도 반기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게끔 될 때는, 집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한 번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3,500 정도의 70%에 떨어졌을 때 낙찰이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00에서 3,600 정도의 중간에 입찰 가격을 정해서 들어가면은 딱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면 이거를 제가 먼저 토요일 날 만들어 갖고 다 골라 갖고 화요일 날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지방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강의실에 참석 못 하신 분들 저기 우편으로 발송했거든요. 오늘 저기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에서 대구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어. 이거 제가 현장 다 가보고 다 답사 마쳤습니다. 웬만하면 이거 제가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라고. 그런 분인데, 보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막 그렇게 너무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물건을 잘 찾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이번엔 부산 건데, 부산에 보면은 동래구 온천동 거죠. 이것도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똑같이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10분의 7하고 10분의 3이죠. 그렇죠? 김태희죠. 10분의 7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9페이지 보세요. 토지 등기부분 보면 위에 김태희 거 밑에 김태희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채권자 강희가 김태희 거를 경매로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분의 7이 경매로 나온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50% 이상의 권한이 있는 거죠. 보면 집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한 30년 정도쯤 됐을까 싶은 정도로 이렇게 집은 뭐 깨끗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보면은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괜찮고 봤는데, 한번 입찰에 들어가셔서 한번 처리해 봐도 될 만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면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연립주택까지 입찰 들어갈 일은 없지만은, 저는 보면 그쪽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입찰에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2019 타경 보면 뭐였죠? 8890 있습니다. 8890.
여기 보면은 이 경기도 파주시 원릉면에 있는 그 영태리 152-1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주택가에 이렇게 바닥에 공구리를 쳐놨습니다.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죠. 이렇게 바닥 공구리 쳐져 있죠. 바닥 공구리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 공구리가 쳐져 있는 것이 이게 이것이 어쩐다? 착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까지는 쳐져 있어요. 보면은 쳐져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한 사람한테다가 지료를 내놓으라고 청구를 해서 그 협상을 해서 허가권을 가져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몇 년 전처럼 6, 7년, 한 10여 년 전처럼 연립이 잘 분양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중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연립이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판다 그럴 때는 현재 정상적인 가격으로 못 팔고 한 번 떨어진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가격 떨어진 가격으로 팔았을 때 제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MPL로 살라고 여기 그 채권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 돈 10원 한 장 손해보고는 안 팔리겠다. 청구를 지금 4억 5천2백에 했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2억 1,7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채권자들이 안 판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우리는 현 시가에 80% 정도에 팔 수 있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렇게 그런 가격에 팔았을 때 나한테 얼마가 남겠는가를 생각하고 입찰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허가권은 가져오는 것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가 1,000만 원이다 했을 때 1,000만 원을 다 주고 갖고 올 수도 있고 500에 갖고 올 수도 있고 기한 갖고 올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거는 가격을 얼마라고 정하기가 어렵죠 좀. 그다음에 이제 전주권입니다. 2019 전라북도 익산시 건데 여기서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3분의 1 지분이죠. 3분인데 강제 경매가 2,100이죠. 청구가.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1,0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될 확률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할 확률이 있지만은 취하시켜서 도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3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여기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동민 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재동이가 경매 공부를 좀 했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고 공부를 안 했으면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내기 전에 이재동이를 가서 만나가지고 내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너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잔금 안 낼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수 있게끔 가르쳐 줄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동이가 이거를 만약에 이 경우에 경매를 잘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가요. 그 다음이 2019 평택시죠. 평택시 독곡대 맨션인데 이것도 보게끔 되면은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는 조금 아까지 4,900이죠. 1,900. 근데 여기 얼마죠? 1,000만 원 했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 송기우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잔금 내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서 그냥 합의 보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겠습니다. 2019 여기가 어디냐면은 521808 521808 이랬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이죠. 건물이 아주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보면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잘렸죠. 여기 도로 나서 잘린 거, 요 잘린 건 나머지만 이게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제가 보기에는 집이 큰 집이 있었는데 도로가 되면서 수용이 되면서 건물이 어떤다? 잘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땅과 건물을 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 않아도 수용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인데 보시게끔 되면 청구를 얼마를 했죠? 430만 원 했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1,40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저게 뭐 취하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 입찰에 들어가다면 이거 얼마에 입찰 들어가야 돼? 가격 얼마 써야 돼? 2천만 원. 예? 거의 가까이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취하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잔금 낼 돈이 아니다 보니까 낙찰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 뭐 430만 원에 이 집 날아가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감정가에 가까이 써도 문제되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여기 특수 경매 제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복귀 강의다고 이렇게 저 물건 설명해 주는데 제 물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하셨으면 지금처럼 이거는 얼마에 입찰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는 가격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다가 교수님 이거 내가 낙찰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내가 설명해 준 거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절대 저한테다가 이거 얼마에 들어가면 됩니까? 하고 얘기 안 합니다. 가격은 뭐에서 결정되면 팔 수 있는 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팔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협상으로 판다,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판다, 경매로 판다. 그럼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팔 것이냐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니까 얼마 이상으로 이 낙찰을 받으면 내가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면 2019 뭐죠? 보면 63194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인데 여기 보면 집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보면 연풍리 125-3이죠. 한번 볼까요? 항공사진 볼까요?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앞에 하천 앞에 있죠. 동네가 있고 맨 끝에 있죠. 여기 보면 포장도로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비포장도로고 앞에 하천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집이 나왔는데 이 집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다시피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 항공사진에다 보시다시피 이 이제 현항도로가 있는데 이 현항도로에다가 이 고물을 다 갖다 놔갖고 막아놨어. 가지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 이 보면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공사진에서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가지를 못해요. 여기 마당을 다 막아놔 가지고.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거든요. 자,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이거. 건물 매각 제외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물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자이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게끔 되면. 그런데 33페이지 보십시오. 33페이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추천 물건을 제가 이렇게 체결해서 거의 지금 한 150페이지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고 했던 모든 서류를 여기다 다 내가 필요한 경우는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여기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125-3 위 지상주택 시멘트 브록초 스레트 단층 1층 8.64, 1층 12.60 해서 4정 21.24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평가외 소재 불명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등기부등본과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21.24제곱미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21.24제곱미터가 있는데 밑에 보면 소외 제슈의 건물을 해 있죠. 블록조 및 판넬조에 꼭 104로 돼 있죠. 건축물 관리 건물이 넓이가 104제곱미터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근데 건축물 관리자는 21.24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평가외 소재 불명으로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 다른 건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멸시 신고라고 새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건물을 새로 지었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과 등기부 등본은 예전대로 있고 건물은 새 거다 보니까 판사님이 없는 건물에다가 설정하라고 없는 건물을 경매하는 게 현재 있는 건물을 집어넣어서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은 어떤다? 매각 제외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건물은 상당히 최근해져서 보기 상당히 좋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사는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게 저기 뭐 이게 마당이에요. 도대체 무슨 쓰레기장이야? 보면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고.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법정지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찰 받아서 건물 철거를 나가라 지료 배달라 해갖고 건물을 내 걸 만들면 되게끔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리가 깨끗한 사람이라면은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얼마죠? 8천만 원이죠. 토지만 매각이 1억 6천이니까 8천까지 떨어졌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할 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할 만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할 만한 게 이것만인 것 같아?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저 시간만 많으면 난 많이 골라요, 제가. 이게 강의하지 말고 이게 물건 투자하는 거만 고르고 물건 투자하는 강의만 해야 돼, 이제 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거 보면 일반 하는 거는 동영상 강의로 듣고 그냥 일반 이렇게 강의하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자니까 제가 시간을 나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볼수록에 좋은 물건을 더 많이 고르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그걸 느끼더라고요. 자, 이번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파주가 좋아요? 일산이 좋아요? 일산이 좋아? 파주가 좋아? 일산 좋아지잖아요. 파주가 더 좋게. 파주가 좋아? 일산이 좋아? 돈이 되고 힘들어. 아이씨, 돈이 되는 게 좋다고 그냥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일산이 좋아? 파주가 좋아? 돈이 돼.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파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일산 소구 일산동이죠. 이번에는 20입니다. 여기 애견센터가 세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2층은 주택이고 애견센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집. 근데 이게 똑같이 조금 아까 파주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관리장과 현 건물이 다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감정 평가 요항표. 건물 연화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43.96이 등재되어 있으나 제시의 건물과 구조 및 규조 등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석하기만. 건축물 관리장은 지금 46제곱미터 1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저기 애안시업이 있는 것이 1층이고 2층 집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하고 같은 게 다른 거야. 다르죠?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44페이지에 보면 3억 5천으로 돼 있는데 건물을 뺐지 않습니까? 2,900을 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시에 뺐죠.
그러다 보니까 1억하고 2억 해서 2억, 3억 2천에 경매가 진행된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2억 2,400까지 떨어졌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받아야 돼. 아, 일산에 2층짜리 집 있는 거를 지금 받아야지, 뭘 영국 생각을 해, 지금. 이거를. 아니, 이게 무슨 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어?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연속해서 이걸 잡았는데, 잡읍시다. 103894. 103894. 경기도 창원시 마산 해운구 여기에 보면 집이 이렇게 있거든요. 집이 있는데 1층에 이제 가게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가게도 내놨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 대로변에서 하나 들어갔거든요. 53페이지에 보면 토지가 이수령이었죠. 이수령이잖아요. 등기부등본에. 55페이지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죠? 이기용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죠. 이수령이었다가 지금 뭐야? 상속을 했죠. 토지가. 그래 안 그래요? 건물은 지금 보면 95년도에 이기용이죠. 그러면 지금 상속을 2008년도에 했죠. 그럼 1973년도까지 이수령이가 갖고 있었죠. 그 이수령이가 갖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기용이가 집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지금 이름이 다르죠. 법정지상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땅만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있든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아이고, 목 아파, 이제 설명하게. 목이 아파 죽겠어, 보면. 여기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전부 다 5365죠. 전부 다 5365죠. 같은 번호예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누군가 한번 보실래요? 건물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자, 건물 주인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석관 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비 들어가니까 재개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정비조합에서 갖고 있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 재건축 조합에서 갖고 있던 것이 전부 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경매로 나왔는데, 사건 보러 갔는데 위에 보면 잡종지 도로 전 대지 나왔죠.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주택 근린생활 다가구 노이자 시설 주택하고 건물이 있는 건 다 낙찰이 됐죠. 건물이 있는 건 다 낙찰이 됐잖아요, 이미. 건물이 없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데 아직 낙찰이 안 됐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40평인가 얼마 미만이면은 정산 처리하죠. 건물이 있을 때는 입주권을 주죠. 그러니까 입주권이 있는 거는 지금 다 낙찰을 받았고 입주권이 없는 것은 아직 다 유찰이 된 거예요. 보면 현금 정산 처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재개발이 되려고 하다 뭔 일 때문에 경매로 나서 다 중단이 됐는데 집이 다 비어 있고 뭐 했거든요. 결국에서는 제가 보면 이 석건동에 보면 재건축이 다시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조합이 다시 만들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개발 투자용으로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그 서귀표 표선변 표선리에 있는 겁니다. 표선리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그 한 필지 내에 집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게끔 되면은 집이 3채가 있어요. 옛날 집이. 여기 보면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집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여기 집 하나, 둘, 3개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변 옆에 6분의 1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세 채가 있을 때 지분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구분 소유권이냐는 거예요.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인 경우에는 이제 지분에 없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의 그 관계없이 내 단독으로 홍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구분으로 나 혼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상속을 받았거든. 6명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분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다 파서 나눠 갖자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청구 지분이 얼마죠? 강제 경매고 1200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얼마죠? 7600이죠. 제가 보기에는 취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취하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이번에 그냥 입찰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뭐 저기 뭐 그 뭐야 저기 나 해갖고 취하된다고 우리 취하 도장을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고 그냥 낙찰 받게끔 되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 협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돈이 되고 이 사건 있는 코너에 있는 지금 위치가 좋은 곳이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잘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하면 됩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019 그 8344 중랑구 중화동 이 이제 보면 상가같이 생겼는데 상가라기보다는 주택이에요 보면. 주택이라서 그 1층만 저기 뭐야 그 하고 2층 3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38분의 25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예, 중랑구 중화동 그러면 보면 그 지역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이것이 6억 3천에서 지금 4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6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로 보고 거기에 세입자들도 여러 개 많이 있죠. 세도 잘 나가고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9페이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땅이 전부 다 지금 400평이나 되죠. 400평인데 400평이 전부 다가 대지야. 농지도 아니고 임진아도 아니고 전부 다 대지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 400평의 땅에 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데 이 집이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과 있는 집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또 다릅니다. 아까처럼.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에서 도로변 옆에 땅이 아주 커요. 400평이나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도 다르고 땅만 해갖고 400평이다 보니까 1억 900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거 한번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거고 왼쪽 옆에를 잘라서 도로로 만들어가지고 잘라서 팔아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0평이다 보니까 3등분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2019 7219 여기는 3분의 1 토지만 매각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복령동인데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데 여기 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사거리 코너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얼마나면 5.75평이죠. 근데 3분의 1이죠. 그러면 6, 3, 18, 한 17평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땅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투자하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복령동이죠. 자, 경부도 상주시의 상당히 중심가죠. 그렇죠? 아주 맨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 들어가는 초입구잖아요. 입구인데 이 보시게끔 되면은 요 땅 코너 15평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입구가 이만큼을 누군가가 하나로 해서 그 빌딩 같은 걸 지어야 될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쪼가리 땅이 딱 사놓고 갖고 있게끔 되면은 이 코너 땅이잖아요. 상당히 핵심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다 사가지고 내 땅까지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지어야죠. 안 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보면 지금 그 5평인 거를 다 마저 사오게끔 되면 한 16평대죠. 16평짜리에다가 우리 저기 왜 농막 같은 거 팔죠. 농막 같은 거 팔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 공인중개사는 뭐 사무실로 쓰게끔 임대 주면 됩니다. 세 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핵심 요지이기 때문에 옆에 집에서 팔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이고 그 평수가 넓지도 않잖아요. 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땅 주인들이 이 땅을 사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언제 살는지 모르잖아요. 1년 후에 살는지 2년 후에 살는지 지금 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3분의 1을 사갖고 3분의 1을 마저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거 뭐를 컨테이너 비슷한 농막 비슷한 거 하나 설치해 놓고 세를 주면서 기다려보자. 그러면 내 투자한 거는 월세를 받으면서 지내면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거 추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천 사시죠, 인천? 네. 인천이 저기 뭐 중구 운남동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기 있는 데 아닌가? 영종도. 네, 영종도죠, 영종도. 영종도입니다. 그 영종도인데 여기 그 보면은 자 운남동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항공사시면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어딘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 지금 새로 지금 운남동에 그 택지 개발하고 있는 쪽이죠. 그 중에서 나대지가 나온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나온 거죠. 저는 여기가 상당히 앞으로도 그 발전된 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죠. 3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갖고 다 팔아서 나눠갔자 그래도 이렇게 두 번 떨어지지 않고 70%만 떨어져서 전부 다를 판다면 70%의 매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다 가져와도 되고 내 걸로 다 가져와도 되고 다 팔아서 나눠 가져도 되고 이 저기 뭐 인천의 운남동에는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사놓고 기다리게끔 되면 조금 이게 계속해서 집을 지어서 변화가 되면은 땅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라고 제가 한번 추천해 본 겁니다. 제가 보면 나대지인 경우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투자하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하고 여기 그 운남동, 이 영종도하고 두 개는 제가 한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번에는 몇 페이지냐면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뭐냐면은 2018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입니다. 수택동. 여기 보면은 저기 뭐 감정평가사가 골목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좁다 넓다. 좁아야 넓어요. 좁아 보이는데 이게 좁은 게 아닙니다.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서 대놨다는 게 좋은 땅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넓은 골목에 이거 저기 뭐야 자동차 하고도 왼쪽에 이 정도 남용선 6m가 넘어가는 도로 옆에 있는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상당히 좋은데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토지는 전부 다고 건물이 9분의 8이에요. 9분의 1 가진 사람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안 잡을 것 같아? 발목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피한 거예요, 보면은.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 9분의 1 가진 사람이 공유자우서 매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왜? 땅은 전부 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그 건물 지분의 9분의 8하고 9분의 1이 우리가 서로 상대해야 되죠. 그럼 이 집에 세를 줄 때 9분의 1이 줘요? 9분의 8이 줘요? 9분의 8이 주죠. 9분의 8이 먼저 그 세를 주고 건물 팔자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9분의 1 여기 가지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어떤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사는 겁니다.
아무리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이해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충청남도 논산시 양천면 신길이. 여기 집이 토지만 나왔는데 건물 매각 제외더라고요. 뭐예요?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습니다. 그럼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법정사건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땅 주인 이름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법정사건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입찰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아요? 돈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건물이 쓸만하면 되는데. 건물이 쓸만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가서 보면은 제가 딱 내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동네가 전부 다 깨끗하게 집이 잘 지어져 있는데 요 집만 옛날 집이야. 그리고 앞에 대로변 옆에 있고 요거는 한 블록 들어가 있는데 이 대로변 옆에 있는 게 좋아 한 블록 들어간 게 좋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 한 블록 들어가 있는 게 좋죠. 마당 있고 차 앞에 들어가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가운데 있는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더 좋으냐면 자 이걸 보세요. 뭐가 좋은지. 야 보면 땅이 몇 평이죠? 109평인데 감정가가 얼마죠? 그럼 이게 평당 얼마라는 얘기야? 감정 가격서부터 들어간다? 처음서부터 가격이 너무 낮게 된 겁니다. 가격도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11시에 우리 강의 들었던 분이 이거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뭐 웬만하면 양보하셔도 되고 아니다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면 현장 가서 보고 입찰 들어가면 이거 제가 보면 이거 뭐 충분히 다시 말하면 돈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충청남도 공주시 유급 노동리 그러면 유급 그러면은 충청도가 아니고 경기도 끝이라고 보면 돼. 유급 그러면 충청도 경기도 중간 지역입니다 보면.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산 중턱이 아니라 마을에서 뚝 떨어진 곳에 이 산자락 맨 끝에다가 이 집이 지어져 있어요. 보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노동리 500 어딘지 보이시죠? 자 보십시오. 여기가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마을에서 산자락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는 것은 혼자 떨어져 있어요. 여기 입구에 있는 집이 이렇게 마을에 띄우띄 있죠. 여기 보면 저기 뭐 털을 이렇게 밀었잖아요. 털을 밀었는데 가서 보면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기 축대가 쌓여 있죠. 축대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집도 깨끗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집도 이렇게 지어져 있죠. 집도 지어져 있죠. 조그만 집이. 그것도 뭐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땅도 지금 몇 평이에요? 510평이죠. 너무 좋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 뭐가 안타까우면 채무 가격이 370만 원이야. 370만 원이야. 그래도 입찰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입찰 들어가서 취하되면은 도장 받고 나오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취하 안 될 가능성도 50% 이상 돼요. 왜 계획수가 너무 적은데요? 아니, 다시 말하면 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에 가 있어 내가 보면.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 그래서 취하 안 될 확률이 5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370만 원 때문에 경매 나오게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돈을 갚아야 될 놈이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저기 혼자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는 놈이 승진하니까 주는 거야. 370만 원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370만 원 돈이 작은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데
갚지 못할 곳에 있기 때문에 못 갚았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걸로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열받으니까 안 바꾸고. 아니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봐요.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든지 교통사고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나 싶은 생각이 들지. 이게 370만 원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보면 여기 토목공사 해놓은 거 축대사 해놓은 거 연못 받는 거 집내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보면 몇 천만 원 되는데 370만 원 때문에 그걸 경매로 그대로 지불을 한다는 얘기는 뭐 카드사에서 5, 600만 원 그건 내가 보면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개인 돈으로 해갖고 뭐야 보면 아 이거 내가 보면 자 보십시오. 뭐냐면 이게 압류도 돼 있죠 압류. 자 보십시오. 이게 보면 그 저기 저것도 돼 있거든. 네? 아니 여기 저기 보면 여기 화면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압류했죠. 압류가 세금도 밀렸죠. 370만 원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기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비용도 못 낸 거죠. 뭐도 못 냈죠? 세금도 못 냈죠. 그다음에 370만 원도 못 냈죠. 다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봤을 때 그런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돈만 가지고 370만 원 보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도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그 위에 세금도 못 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적어도 취하가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제가 여기다 책에다 놓고 이게 다 하는 것이 보면은 제가 이걸 투자해야 되느냐 말 거냐 현장도 가서 보고 권리 분석 다 했을 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린 건데 여러분들은 보면 제가 이 골라드리는 거는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낙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물건 고르는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한다는 걸 배우셔야 돼요. 저한테 이 강의 들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강의를 한 달에 2번씩 해주고 15만 원 받으니까 너무 싼 것 같아. 이거 한 달에 2번이면 150만 원 받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 자, 이번에 이제 그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2019 보면은 5553 충청남도 서창군 여기 어디죠? 마량리죠? 마량리가 어딘지 아세요? 마량리. 나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 한산도도 좋지만 여기도 좋더라고. 여기 봐봐. 여기. 기가 막힌 곳이죠? 예? 여기에 이 바닷가에 포구가 있고, 유원지가 있고, 거기에 대로변 옆에서 딱 한 블럭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 있죠? 이 성경 저기 전래지 기념관 뭔가 봤더니 대한민국의 최초로 성경이 상록한 것이 이 포구래. 그래서 이 포구에다가 이 성경 기념관 지어놓은 거고, 여기 보면 성경 기념관 올라가기 있고, 여기 보면 대규모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 바로 맞은편이야. 저는 이 대로변에도 집도 좋지만은 이 땅 사가지고 회나 뭐 이런 거 만들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 보면. 딱 한 블록 들어와가지고. 그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 보면 여러 개를 봤는데 이렇게 보면 작은 포구 큰 포구야 보면 요렇게 큰 포구 이렇게 또 작은 포구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참 가서 보고 야 참 그렇다 그랬는데 이 끝에 있다 보니까 춘장대라고 들어가는 입구 옆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 내려가다가 무창포 해수욕장 있고 여기 춘장대라고 있던 지역이 춘장대 있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들어가냐고 시간 오래 걸렸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좋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이 없지 살 돈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한 2시간 건 넘어 걸리더라고요. 자, 이번에 12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당면 가흥리하고 이게 2개가 나왔거든요. 2개가 나왔는데 요 뒤에 중에서
물건 번호 2번을 사주셔야 됩니다. 이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옛날 집이 그대로 있는 거고 한 필지는 새로운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보면 새로 집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새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위에 필지는 옛날 집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필지가 있는데 옛날 필지 있는 거 이거 사면 안 되고 보면 요 새로운 필지에 있는 요 필지에 있는 걸 요 필지에 있는 요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요 땅을 사게끔 되면 이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같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데 한 형제는 요 위에 땅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은 거 거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새로 잘 지었어요 보니까 보면 이 집은 그 바로 새로 지은 집 밑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봐도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골라놓은 120페이지에 있는 요거 보면은 뭐래요? 4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이 4분의 1 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낙찰 받아서 가면은 협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이번에 1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주야리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번에 추천을 할까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추천할까 하고 제가 상당히 그 고민을 했었다가 이번에 추천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4분의 1 지분인데 여기 보면 세 필지가 나왔죠. 전전대지죠. 전전대지고 세 필지죠. 세 필지인데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앞에 여기 한 필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집이 지어져 있는 게 한 필지고 여기 농지가 한 필지입니다. 여기 농지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있는 것이 나왔다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가자고 했을 텐데 뒤에 땅이 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보면 이번 1,900만 원인데 그냥 최저가로 이번에 입찰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 싶어서 한 건데 이거는 보면 두 개는 전이고 하나는 되다 보니까 두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한 필지는 현황 도로를 쓰고 있고 하나는 뭐냐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쓰고 있거나 또는 그 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띄워준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도 최저가로 그냥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써서 들어가면 맞지. 132페이지 항공사진 보면 정확하게 보이시죠? 집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이렇게 저쪽 밑에 집도로에서부터 여기 집도로까지는 비포장 도로예요 보면. 자 이제 마지막 물건입니다. 마지막 물건이 어디로 나면은 135페이지 거 보시면은 서천군 비인면 선돌이입니다. 선돌이 이것도 제가 이번에 할까 한 번 더 떨어지면 할까 하다가 가격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 겁니다. 2019 타경 얼마 나면 18672 18672 여기 서천군 비인면 선돌이죠. 선돌이 681인데 여기서 가서 보면 옛날 그 조그만 마을에 있는 동네인데 집이 이렇게 비어 있고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옛날 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사는 사람도 거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추천한 이유는 뭐 있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선돌이 661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돌이죠. 선돌이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갯벌의 체험마을이에요. 여기가 갯벌이 이렇게 넓은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갯벌 체험마을이 있어갖고 이 동네에 보니까 여기서 바닷가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제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리제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제기 하면 얼마죠 이게? 268m니까 한 300m 정도면은 바닷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여기 보면 이 동네 옆에 이 집 근처를 보게끔 되면은 그래서 요 집이나 요 근처에 집이 몇 집이 그 펜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션으로 지내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펜션으로 해도 될 만큼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6분의 1 지분이잖아요. 6분의 1 지분인데 지금 300만 원까지 떨어졌죠.
300만 원에 떨어지나 한 번 더 떨어져서 250에 떨어지나 300이나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더 지금 들어가서 6분의 1을 가지고 그냥 사서 이것은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머지 6분의 5 지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써서 바닷가에 전부 다를 내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바닷가와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근처에 그 펜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한번 이거는 이번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제가 항상 이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입찰을 하기 전에 물어보시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갔다 오셔도 됩니다. 갔다 오셔도 보고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입찰 안 하셔도 되고 입찰을 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입찰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추천한 거고 모든 거는 본인이 결심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충분히 물어보고 낙찰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라고 여기다 도와줄 뿐이지 낙찰 받은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 이제 그 5월 달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나 오전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강의 오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